안녕하십니까. 제조 온라인 세미나 두 번째 시간 발표를 맡게 된 오토데스크의 이원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료체 해석인 CFD 그리고 구조 해석인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한 각각 소개와 그리고 두 해석 간의 연계 해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출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인 이제 몰드플로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해석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 특히 이런 해석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팩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플라스틱 원재료 소재에 대한 설명을 몰드플로어 안에서 이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해석 신뢰도와 소재 물성에 대한 관계를 좀 설명드려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높이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오토데스크가 갖고 있는 제조 및 해석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몰드플로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재 물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지난 10년 이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몰드플로어도 이제 한 2009년쯤이었죠. 그때 이제 오토데스크로 이제 인수되면서 저희가 지금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 뭐 NEI 소프트웨어, 델캠, 네팝, CFD 이런 것들을 다 인수를 해서 저희 하나의 라인업으로 지금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최적화된 설계부터 해가지고 해석 그리고 적층 과정을 이제 사전에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들까지 그리고 절삭 가공과 관련된 그리고 검사 그리고 네스팅까지 이런 제조 최적화 설계부터 제조 분야까지 전체 다 아울 수 있는 라인업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적인 부분만 좀 보자면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인벤터 나스트란 그리고 연료체 분야인 오토데스크 CFD 그리고 이제 성형 해석 툴인 이제 몰드플로어와 헬리우스 그리고 적층 제조 과정을 이제 해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네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드플로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번 세션에서는 이제 몰드플로어와 이 네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제조 산업에서는 많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산 중에 이제 성형 분량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요.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이제 비용과 이 개선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설계, 부품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성형 공정을 이제 고려하지 않은 이제 설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 중에 이제 성형 물량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 출시 시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이제 해야겠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및 시간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또 이제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일정이 또 영향을 주고요. 예.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재료의 후보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지 좀 더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량이 좀 덜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플라스틱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성형 트렌드를 보자면은 일반 사출 성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응용된 이제 영역이죠. 예. 파우더 부분을 금속 파우더 분말이 이제 들어간 이제 성형을 과정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파우더 인젝션 몰딩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미세다공 이제 발포 성형이라고 하는 이제 뮤셀 공정 그리고 이제 러버와 이제 일반 플라스틱을 같이 이제 통합되어 있는 이제 오버몰딩 이제 이중 사출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인서트로서 이제 카본 파이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카본 파이버로 된 복합재가 들어가고 주변을 이제 아웃서트 하는 이제 이런 복합 공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의 어떤 분량들을 이제
그 발생시키는데 하나 큰 요인이 바로 이제 금형 온도가 이제 균일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들은 이제 컨펌 쿨링이라는 이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금형 온도와를 균일하게 맞춰가지고 이제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서 좀 불량을 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현재 그 많은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드프로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성형 과정 중 또는 이제 그 개발 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성형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 커버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목적으로는 이제 그 부품 설계와 이제 금형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크게 이제 어드바이저 그리고 인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는 그 이제 설계자용 소프트웨어로서 좀 더 이제 직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해석 신뢰도보다는 약간 이제 작업성에 좀 중점을 둔 이제 쉽고 간편하게 그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인사이트는 이제 해석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어드바이저보다는 좀 더 깊이 있고 좀 이제 포괄적이면 좀 그 기능적으로도 좀 다양하고 또 그 좀 더 그 고급화된 어떤 그런 공정들까지도 이제 그 인사이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이제 진행하여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제품의 어떤 이제 제작 가능성을 이제 사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금형이 제작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게이트 위치를 어디에 놨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웰드라인이 그 형성이 분명히 다른 곳에 놨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긴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갈 건지 또는 그 웰드라인이 그 형성된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이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설계안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시간 단축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런 이제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제 그 업무로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많은 시간과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지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그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최적화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금형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 시사출 횟수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겠고요. 분명 이 시사출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어떤 비용과 그리고 이제 시간의 많은 절감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제품 출시 일정 단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큰 대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어떤 그 게이트 이제 사출 주입점이 있는데요. 원래 설계한 대로 할 경우에는 약 한 3,000톤 정도 되는 이제 사출기, 실제로 이제 3,000톤 이상 되는 사출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게이트 위치를 좀 바꾸고, 그리고 그 부분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 살기 두께, 플라스틱 그 부품의 이제 살 두께를 좀 변경을 하면서 그 어떤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성형하는 이제 플라스틱이 흘러가는 어떤 유동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로 이제 그 형체력, 클램포스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형체력을 이렇게 낮춤에 따라서 실제로는 어떤 현장에서는 그 3,000톤 이상 되는 사축기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그 설계한 대로 진행하게 되면은 그 사축기를 새로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외주 협력사를 그 섭외를 해야 된다,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미리 어떤 개선안을 찾고 그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자사 그 현장 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수용 가능한 어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메시 타입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형상의 그 제품의 어떤 지오메트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맞는 거기 적절한 이제 메시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공정에 의해서 어떤 이제 적용이 좀 불가능한 이제 메시 타입도 있긴 한데요. 그것을 잘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높은 어떤 좀 신뢰도를 높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형 안에 충전되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해석적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 어떤 충전되는 과정 그리고 충전 이후에 그 보압되는 그 보압 공정까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적인 거 충전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큼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온도나 어떤 그 점도 그리고 그 수축률, 압력 이런 것들을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어떤 공정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전에 이제 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성형 구간 해석이라는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DOE 또는 이제 인스턴트가 들어간 사출 그리고 그 두 종의 어떤 서로 다른 수지가 사용되는 이제 이중 사출 또한 이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그 수지가 이제 금형 안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텐데요. 예. 그 수지가 각각의 입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가는지 경로도 또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형 온도도 사출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파트 부분이 그 설계가 되고요. 예. 거기에 따라 그 주변에 이제 금형 내에 들어가는 이제 냉각 채널이 이제 설계가 될 텐데요. 이 냉각 채널을 이제 어떻게 설계되냐에 따라서 이제 금형 온도가 이제 균일하게 되거나 또 이제 불균일하게 되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금형의 어떤 이제 냉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이제 그 기능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좀 더 이제 그 금형을 더욱더 균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금형 온도를 그 수지 온도가 거의 맞추도록 이제 금형 온도를 굉장히 높게 올려서 어떤 그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웰드라인이라든지 어떤 금형 그 제품의 어떤 표면에 대한 어떤 광택도를 이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RH 시스템 공정 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인덕션 히팅이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도입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 트렌드인데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몰프로라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구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이제 금형에서 시출이 되고 나서 이제 변형이 이제 발생이 될 텐데요. 예. 이런 그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품에 발생되는 수축을 감안해서 이런 변형들을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그 수축 편차로 인해서 양 끝이 이제 그 상단으로 올려지는 이런 변형 형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섬유 배양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이런 섬유 배양이 이 안에 그 금형 제품 안에 어떻게 배양되는지, 어떻게 배양됐냐에 따라 가지고 변형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고 이제 변형량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서 개선안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 가급성 수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열 경합성 수지의 어떤 공정들 또한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압축성형, 특히 열 경합성 소재를 이용한 이제 SMC 소재를 이용한 이제 압축성형이 많이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 또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다공 그 발포 성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스코어가 들어가는 어떤 이런 특수한 공정들까지도 이제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금형 안에서 한 길게는 뭐 1분, 뭐 짧게 뭐 보통은 이제 30초 이내로 아마 이런 사이클 타임이 하나씩 나올 텐데 이 금형 안에서 어떻게 그 수제가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런 홀과 같은 된 부분에서는 이제 보면 웰드라인이 보면 생길 텐데요. 예. 이런 웰드라인이 어떻게 생길 건지 그리고 어느 각도로 만날 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성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이런 SMC나 어떤 BMC 소재를 들어간 부분은 파이버가 그 들어간 소재가 많이 있을 텐데 그에 따른 이제 파이버 배양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가스코어가 들어가는 이런 이제 특수한 공정들 또한 이제 해석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RTM도 이제 이런 열 경합성 소재에 대한 그 해석 공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형 온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금형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에 따른 이제 냉각 채널 또 그에 따른 이제 적절한 이제 그 열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가열 요소들을 이제 모델링해서 금형 온도가 균일하게 그 분포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웰드라인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소이죠. 그리고 좀 쉽게 개선하기 좀 어려운 이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웰드라인이 그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에 만났을 때의 온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게이트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살두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한 어떤 그런 그 개선안을 우리가 그 찾아보고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테스트를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런 해석자만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 결과를 이제 다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해석 결과를 어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 뭐 어떤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그 러너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쉽게 설계를 해서 해석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최적화, 공정 설정에 대한 최적화 부분을 할 수 있는 DOA 또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그 어떤 이제 반복적인 일을 이제 그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동화 또는 API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플라스틱 부품이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는 이런 플라스틱 부품에 대한 어떤 구조 해석 부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제 보이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그런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파이버는 게이트 위치를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배양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구조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버 배양을 그 활용을 해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이제 결과들을 이제 그 추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들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 한 10,000개 이상 되는 이제 그 재료에 대한 물성치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에서는 이제 호주에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그 수지 그 회사들이 이제 저희 오토데스크로 이제 그 측정 의뢰를 이제 주시면은 저희 호주 그 연구소에서 이제 그 물성 측정을 해서 소프트웨어에 등록을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고요. 저희 호주 랩에서 할 수 없는 영역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오토데스크랑 이제 제휴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서도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와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음에 설계된 그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메쉬 생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불필요하게 메쉬가 좀 많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게 결국에는 해석 시간하고도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단순화 작업을 많이 거치게 될 텐데 몰드프로라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런 단순화 작업을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퓨전 360이라는 그런 제품을 같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퓨전 360 안에서 이제 이런 단순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전 360을 통해서 그 모델링에 대한 설계한 데이터를 좀 더 단순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몰드플로우로 이제 불러와서 이제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해석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리소스가 좀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그 투자도 그 어떤 하드웨어 그 컴퓨터 장비에 대한 투자도 이제 이루어지셔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약간 이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옵션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그냥 현재 갖고 계신 그 컴퓨터 장비에 돌릴 거냐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석을 진행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클라우드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이제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그 어떤 이제 설계안을 동시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몰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 제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그 어소시에이트, 그 프로페셔널, 이제 익스퍼트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어떤 자격증을 저희가 그 이제 시험 제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이제 그런 지식 또는 어떤 스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이제 될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에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회사랑 이제 거래하는 협력사가 이런 이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 어떤 그런 수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 좀 주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비즈니스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격증이 많이 좀 관심을 좀 보이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도 있다는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형 해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뢰도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해석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은 되면 제대로 된 검증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게 될 텐데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신 이제 그림이 사출기 그림인데, 결국에는 이 사출 성형기가 얼마큼 잘 관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해석 소프트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제 해석 결과들은 어떤 이제 이상적인 어떤 환경 내에서 이제 해석이 어떤 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석 결과를 이제 표현해 줄 텐데, 결국엔 이게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 현장에서도 얼마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제 해석 신뢰도가 해석 신뢰도가 해석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현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재에 대한 어떤 물성, 이 소재에 대한 물성이 좀 얼마큼 충실하게 이제 보유를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해석 신뢰도에 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형에 대한 어떤 설계 또는 이제 부품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설계가 됐는지, 그리고 해석한 어떤 그런 이제 설계안과 해석에서 진행된 설계안과 실제 제작된 금형에 제작된 어떤 마지막 안과 동일하게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해석이 얼마큼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때사는 이런 공정 조건 또한 이제 해석 신뢰도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공정 조건을 입력해야지 그거에 걸맞는 이제 해석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과연 그리고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입력한 조건 중에 이제 이런 공정 조건들, 온도 또는 이제 성형 충전하는 데 걸리는 이제 어떤 시간, 또 보합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 보합 조건들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몰드플로 소프트웨어조차도 이제 100% 어떤 그런 신뢰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배경 지식 또는 이제 경험 이런 것 또한 이제 해석의 어떤 신뢰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해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도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제 합니다. 몰드플로 해석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00가지 이상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조사별로 또는 이제 제조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제 그레이드명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소팅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재료의 어떤 종류, 이제 PP 소재냐, 아니면 PC 소재냐, 나일론인지 ABS인지, 또는 이제 그 안에 탈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글라스 파이버가 들어갔는지, 몇 % 정도 함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이 재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 이 안에서 10,000가지 이상 되는 이런 재료 데이터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석을 진행할 때 어떤 재료를 이제 선정이 됐는지, 그럼 그 재료가 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걸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보시는 그림처럼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재료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될 화면일 텐데, 이 소재가 이제 어떤 소재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조사명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소재에게 측정되는 출처가 어딘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측정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수지 원재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한 그 데이터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측정된 날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소재가 최근에 측정된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측정된 데이터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화면은 이제 온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보통 이제 원재료 회사에서 이제 이런 그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온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적절한 이제 처음에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공정에 대한 조건들을 우리가 온도에 대한 조건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마지막에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어떤 이런 추출 온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측정을 통해서 이제 추출 온도를 이제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게이트 부분 같이 굉장히 좁은 구간을 이제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압력 손실이 이제 발생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정초로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전 그런 이제 압력 부분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이제 신뢰도를 좀 더 높게 그 결과값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값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그 어떤 이제 그 대표값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이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아랫 부분에 그 나와 있는 그 MFR 값 부분입니다. 이 MFR 값들은 결국에는 그 이 소재가 얼마큼 이제 점도를 갖고 있는지, 얼마큼 이제 수지가 금형 내에서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척도인데요. 네. 이것들은 이제 그 보통 그 원재료 회사에서 주로 제공하는 어떤 그 참고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원재료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있는 반면에 어떤 원재료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없는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수지 그 회사에서 이 값들을 이제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따로 이제 값을 그 표현을 하지 않은 거고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을 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몰드풀에서는 이 수지에 대한 점도 얼마큼 잘 흐르는지, 잘 안 흐르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측정을 통한 어떤 이 점도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몰드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 더블 LF 모델을 이제 점도 모델로서 이제 기본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예. 보신 것처럼 실제 성형이 이루어지는 어떤 구간, 특히 시어레이트에서 약 1000에서 약 한 그 10,000 이상 되는 요 구간에 있어서 주로 이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예. 그 측정 구간을 벗어난 영역에서는 어떤 이제 외사법을 통해서 이런 그 커브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 동일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 커브는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쪽에서 측정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점도계를 사용하면 이런 그 시어레이트가 굉장히 낮은, 이 전단율이 굉장히 낮은 영역에서 이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뒷부분에 대한 부분, 실제 성형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정확한 값을 이제 찾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측정하는 영역이 이 실제 그 성형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환경과 동일한 영역에서 이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정이 과연 그렇게 진행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볼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커브를 통해서 저런 점도 데이터를 통해서 플라스틱 금형 안에서 이제 수제가 흘러가다 때 이제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이 범퍼 그 부품이 이제 성형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사출압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압이 절환되는 그 시점에 전반적인 어떤 그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였던 그런 점도 커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하나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붉은색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제 D3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제 압력 의존성 계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D3 값이 지금 보시는 그 그림처럼 뭐 2.3이라는 어떤 이런 값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해석 결과가 좀 더 높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좀 신뢰도가 높은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의 예로 제가 그 우측에 어떤 이제 그 발표 자료에 하나 장표를 좀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요. 예. D3 값이 있을 경우, 그리고 D3 값이 없을 경우 그 실제 걸리는 압력의 어떤 차이가 약 한 절반 이상 이제 차이가 이제 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약간 이건 거의 이제 좀 극단적인 어떤 그 예시라고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이런 것처럼 이제 D3 값이 이제 해석 결과에 결국에는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 D3 값이 필요한 이제 수지 같은 경우는 점도가 굉장히 그 높은 수지들, 대부분 이제 열 가성 수지 중에 특히 그 비결정성 수지들이 아무래도 점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예, 점도가 높다 보면은 결국엔 사출 압력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테고요. 예. 그리고 그런 보통 이제 사출 압력, 그런 성형하는 압력이 약 한 100메가파스칼 이상 걸리는 경우에서는 이 D3 값이 있어야지 좀 더 그 실제와 좀 더 그나마 좀 가깝군 어떤 해석 결과값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D3 값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 한 3, 4년 전에 있는 버전 같은 경우는 많은 수지들이 이 D3 값이 거의 0으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한 단계 그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이런 D3 값들이 이제 그런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되고, 또는 기존에 0이었던 부분, 기존에 D3 값이 없었던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또 이제 추가가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업데이트도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PVT, 예, 그 부분입니다. 예.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하나 이제 예시로 이제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그 결정성 수지에 대한 이제 PVT 커브를 이제 보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 비결정성 수지, 뭐 ABS라든지 PC 같은 이제 그런 소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딱 꺾이는 이런 이제 PVT 커브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예. 이런 PVT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보시는 이런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이러한 커브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PVT 커브를 이용해서 이 해석 소프트웨어는 그 수축하는 부분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을 많이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얇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수축을 좀 이제 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부품 내에서 그 좀 상대적으로 이제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축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제 뭐 낮게 그 얇은 부분은 이제 그 수축률이 좀 낮게 형성된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제품의 어떤 변형에서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이 수축을 최대한 균일하게 맞추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하고요. 예. 그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살 두께를 가급적이면 균일하게 해야 되고, 살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게이트 위치를 좀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보합 조건이라든지 이거 그 조건들을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수축에 대한 어떤 각 위치마다 이제 수축에 대한 편차를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플라스틱 부품이 그 용융된 상태에서 이제 딱딱한 이제 고체 상태로 이제 고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응력이 이제 계산이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응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추출의 어떤 변형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변형이란 부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필요한 이제 속성들이 바로 이제 이런 기계적 물성치입니다. 예. 그 이제 보통 평판 이제 그 시판을 만들어서 그 평판을 이제 성형을 해서 그 평판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이제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시편을 이제 수지의 흐르는 방향, 그리고 수지 흐르는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제작을 해서 각각 이제 인장 테스트 또는 이제 그런 기계적 물성치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탄성 개수, 그리고 이제 포화 성비, 이제 그리고 열팽창 개수, 이런 것들이 그 변형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측정된 그 소재가 있는지, 때에 따라서는 이 앞에 있는 요 영역들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 그 데이터가 실제 측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보통 이제 PP면 PP, 뭐 PC면 PC,
뭐 이런 그 소재의 어떤 그 분류에 따라서 그 어떤 대표적인 값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 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실제 이 그 해당 소재에 대한 부분이 측정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좀 붉은색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수지가 갖고 있는 그 보통 수지 그 종류에 대한 어떤 대표 물성 값을 이제 이용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변형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제 물성이 바로 이제 수축 물성입니다. 예. 이제 그 몰드프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메시 타입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예. 하나 이제 미드플레인 메시, 그리고 이제 듀얼 도메인 메시, 그리고 3D 메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 미드플레인과 듀얼 도메인은 같은 그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성형 해석하는 전 과정을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하게 되고요. 즉 같은 솔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3D 메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솔버가 앞에 있는 미드플레인 듀얼 도메인과 좀 다른 솔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수축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그런 그 모델들, 저희는 이제 이걸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모델들이 이 두 모델이 서로 이제 좀 다른 모델을 이제 활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대부분 이제 그 플라스틱 부품 같은 경우는 듀얼 도메인으로 메시를 만들어서 해석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이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듀얼 도메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수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모델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크림스, 그리고 두 번째 게 그 uncorrected residual stress, 그리고 마지막은 residual strain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수축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크림스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때에 따라서는 이제 residual strain, 이 두 가지가 그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수축 데이터가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재료가 이 세 개 중에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붉은색으로 제가 칸을 쳐놓은 부분으로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uncorrected residual stress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계산된 그 수축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잔류력 값을 이용을 해서 변형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이 크림스라는 부분은 그 수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발생되는 이제 잔류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긴 하지만은 그 외 영향을 주는 또 여러 가지 팩터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론적 방법으로는 이제 아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결정화도의 차이에 가지고 이제 수축에 영향을 줄 거고요. 예. 그리고 고분자가 이제 배양되는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수축이 보면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다 하나하나 다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측에 보시는 이런 그 시편을 이제 제작을 통해서 직접 그 각 위치마다 측정을 해가지고 각 섹션의 어떤 수축률이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다 리스트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바로 이제 크림스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예. 즉 이론 그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이론적인 어떤 그 잔류력 값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이런 수축 데이터 두 가지를 그 믹싱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어떤 변형 해석 결과를 이제 표현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앞으로 넘어가자면은 과거의 몇몇 그 수지 같은 경우는 과거 버전에서 몇몇 수지 같은 경우는 그 이런 크림스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레지듀얼 스트레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 몇몇 수지들도 있게 되었는데, 이 레지듀얼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이런 측정을 통해 이런 그 수축 측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 해석 결과랑 얼마큼 그 유사한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제 그 수지 데이터를 등록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이런 크림스라는 어떤 그런 모델을 이용해서도 이제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레지듀얼 스트레인이라는 어떤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즉 아무래도 그 크림스보다는 이제 레지듀얼 스트레인이 좀 더 어떤 이제 변형 해석 결과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제 그런 경향이 보일 텐데,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점점 이제 버전업하고 좀 더 개선됨에 따라서 과거의 레지듀얼 스트레인이라고 이제 그 디폴트로 사용됐던 그런 수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크림스로
이제 변경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크림스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높은 신뢰도를 이제 보일 수가 있겠는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 그 오토데스크 이제 몰드플로 개발팀 같은 경우는 이제 3D 메쉬에서도 좀 더 이제 확장을 이제 적용하기 위한 어떤 개발을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변형되는지 예측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그 변형된 형태와 어느 정도 이제 유사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 모토로라에서는 그 실제 그 휴대폰 부품을 갖고 이 크림스가 있는 경우와 크림스가 없는 경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지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수지 측정을 의뢰한 그 이제 원재료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레포트의 한 부분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크림스를 적용했을 때의 어떤 그런 그 수축이랑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수축의 편차가 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과 파란색 이제 커브 같은 경우는 실제 실험 데이터입니다. 즉 거의 크림스로 이제 측정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제 실험한 데이터와 좀 유사하게 따라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2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크림스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적용 안 했을 때 그 차이가 거의 약 뭐 좀 많이 차이가 이제 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크림스 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약 한 33% 또는 뭐 28% 어떤 그런 예측 신뢰도가 이제 좀 더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하고 계신 이제 수지에 들어간 데이터가 이제 크림스 데이터가 지금 크림스 모델이 사용해서 해서 변형해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은 크림스 데이터가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가 계산된 어떤 그 잔류 용량만 갖고 계산되는 언커렉티드 모델을 사용하는 건지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그런 그 변형에 대한 어떤 그 변형량 이런 것들이 얼마큼 실제 제품과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그 해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이제 몰드플로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토데스크에 인수되기 전에 MPI 4.0이라는 어떤 이름으로서도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약 7,200개의 수지가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약간 PVT하고 이제 그 기존 무성치에 대한 어떤 등록되어 있는 그 수지가 좀 굉장히 낮게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2017 버전, 몰드플로 2017 버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상승률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버전은 현재 2019 버전인데요. 약 10,000개 이상 이제 그레이드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등록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은 그 수지 회사에서 이제 그 새로 개발된 어떤 그런 수지들에 대한 측정 의뢰를 이제 하고 계시고 있고 이제 현재도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에서 두 개의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측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북미나 유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버먼트 테크놀로지라는 저희랑 제휴 관계에 있는 이제 회사에서 이런 그 물성 측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네, 보통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 있는 이제 그 오토데스크 연구소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이제 그 측정과 관련된 문의 부분은 이제 아래 보시는 이 메일 주소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관련 담당자가 이제 답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영문으로 좀 이제 주셔야지 이제 답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몰드플로를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플라스틱 부품 또는 이제 이런 금형 설계를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성형 공정상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 이제 사전을 이제 예측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비용 절감 또는 시간적인 부분을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압력 또는 형체력, 점도, 또 웰드라인, 변형, 사이클 시간 이런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해서 각 그 플라스틱 부품이 그 개발되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비용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또는 PVT, 기계적 물성 이런 수축 측정 값들을
결국에는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드시 좀 필요한 이제 물성들이라고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 D3 값 그리고 이제 그런 크림스 이런 것들이 해석 신뢰도에 좀 더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팩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몰루플로의 안에 있는 그런 제로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최신 버전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잠시 한 5분 정도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변을 이제 갖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저희가 그 준비한 이제 설문지에서 참여도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This old man, he played three, he played knick-knack on my knee with a knick-knack, paddywhack,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This old man, he played four, he played knick-knack on my door with a knick-knack, paddywhack,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This old man, he played six, he played knick-knack on my sticks with a knick-knack, paddywhack,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This old man, he played seven, he played knick-knack up in heaven with a knick-knack, paddywhack,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This old man, he played eight, he played knick-knack on my gate with a knick-knack, paddywhack,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This old man, he played nine, he played knick-knack on my spine with a knick-knack, paddywhack,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This old man, he played ten, he played knick-knack once again with a knick-knack, paddywhack,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예, 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또 저희가 이제 답변을 이제 그 드리기도 했지만은 한 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그 주신 질문 중에 보면은 이제 그 금형 설계 단계와 이제 제품 설계 단계의 어떤 해석 차이 시점에 있던 차이를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경험상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품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제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그 게이트 위치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또는 이제 그 게이트 위치에 대한 어떤 최적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부품이 이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예. 즉 부품의 살두께가 적절하게 이제 설계가 됐는지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영역이 있어서 그런 두꺼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싱크 마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해석이 이제 그 부품 설계 단계 이제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금형 설계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최적화된 이제 그런 이제 그 부품 설계 또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해진 이제 게이트안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이제 냉각 라인을 이제 설계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금형 설계 단계에서 목적은 이제 그런 이제 그 게이트 위치가 과연 이제 금형 구조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확인하는 거고 또한 이제 아무래도 냉각 설계가 좀 주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금형 설계 단계에서 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냉각 라인이 결국엔 그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 왜냐하면 냉각 라인이 적절하게 설계가 안 됐으면은 그 설계가 안 된 부분은 굉장히 좀 그 열이 집중돼 가지고 그쪽은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고화 시간이나 결국에는 사이클 타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변형 부분에서도 또 안 좋은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PI 같은 경우는 그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실적은 없는데 좀 간단하게 하나 이제 예를 그 설명드리자면은 보통 그 이제 설계가 된 어떤 부분 갖고 이제 해석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작업되는 부분이 이제 메쉬 작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해석 공정을 이제 설정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그 보통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해석하는 그 이제 그 케이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API라는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굳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자동화로 이제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편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예, 이런 API에 관련된 이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은 어떤 개별적으로 이제 따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냉각 해석도 가능한지 이제 많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냉각 해석이라는 것은 그 금형에 대한 어떤 온도 즉 그 금형 내에 들어가는 이제 냉각 채널이 얼마큼 적절하게 설계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확인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해석이고요. 예. 몰드 프로서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예. 동시 접속으로 함께 작업이 가능은 예, 사실 이제 좀 이제 어렵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제 주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런 해석 그 결과들을 그 어떤 그 온라인 링크로서 저희가 그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온라인 링크만 있으면은 그 사무실 안에 있는 해석자가 이제 그 결과를 온라인 링크로서 이제 현장에 있는 어떤 담당자한테 이제 그 이메일이나 어떤 이런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이제 보내게 되면은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휴대폰 화면으로서 이제 그 해석 결과를 볼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그 뭐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 주석도 이제 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코어를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좀 더 그 실제 해석자만의 어떤 이런 그 솔루션이 아니라 어떤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그 성형이라는 어떤 그런 공정위에서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 그 여러 부서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 업무가 이제 설계이시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해석이란 부분까지도 이제 그 업무를 같이 이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뭐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그 깊이 있는 어떤 해석을 하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현재는 있다는 부분
좀 이해는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설계자용 소프트웨어, 또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설계자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석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인 그 인사이트라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 어떤 설계자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좀 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작업성, 또 해석 신뢰도는 약간 좀 떨어지지만은 그 설계 단계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의 해석을 좀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전문적인 해석을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그 여러분께서 설계하시는 부품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더 빠르게 이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도 이제 어떤 깊이 있는 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최적화된 모델을 이제 얻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보시면은 아마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고 좀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갖는 시간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4월 22일 날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이제 한 주씩 그 일정을 갖고 있어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그 이어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22일에서는 그 컨펌 쿨링, 제가 오늘 그 세션에서 거의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컨펌 쿨링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3D 프린팅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금형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몰드플로우하고 이제 랩합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금형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는 이제 그 절삭 가공의 전문적인 이제 솔루션, 이제 캠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이제 전문가께서 이제 설명을 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5월 6일이죠. 그 오토데스크 CFD 연료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